행복하게 만드는 건 누군가 날 사랑하고 있단 강력한 확신이란 글을 읽어본 적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순간에 묘한 에너지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활력을 얻어요. 개강날 캠퍼스에서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 서로를 마주하는 학우들의 웃음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 수업에서 마주쳤던 이름 모를 학우에게 반해 풋풋한 짝사랑의 설렘을 느낄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일상에 침투한 지도 어느새 2년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쉽게 보지 못하고 대학 생활 중 그 어떤 활동에도 제약은 따르기 마련이죠. 동아리, 아르바이트, 국토대장정 등 대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곳도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우울과 무력감, 어떤 일도 시도하기 두려운 불안함. 우린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고민을 털기엔 조심스러운 순간이 되었고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휴대폰을 보거나 잠만 잤던 무의미한 날들의 연속이죠. 어쩔 땐 이번 한 해를 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보곤 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한층 더 깊어진 나의 우울감과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 불행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오늘은 그 시작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 전에 청춘 그 자체를 대변하는 가수 박수은의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 듣고 만나요. 나쁜 거니 그런 기준은 어디서 배운 거니 뭐가 어때 나는 취할 거고 사랑도 할 건데 못된 거면 욕이라도 해줘 넌 그런 게 귀여우니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 바닥에 별들이 기어다니잖니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 천장에 파도가 일렁거리잖니 생각해봐 복잡하게 말고 말야 단순하게 얼마인가 우린 죽을 거야 더럽게 nur 거야 여길 좀 봐 시간은 쉬는 법을 모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상담센터 이금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는 비대면으로 개강을 하고 이번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우들로 분배해야 할 이 강의실에 좀 적막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학생상담센터에도 변화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혹시 학생 수 변화도 좀 있나요? 학생상담센터에? 이제 20년도 초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얼마 안 돼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못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상담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예년과 다름없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이규민 선생님을 저희 여기 방송국에 모시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저희 일상에 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로부터 생겨난 신조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예시로 전염병 확산에 따른 위축과 고립감, 이제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회적 우울 현상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블루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인한 소통과 대인관계 단절, 감염에 대한 불안, 그다음 실직, 개강 연기 등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 코로나 블루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이런 제약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랑 그런 불안감, 상실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네요. 증상도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우울이랑 두려움, 분노, 즐거움, 상실과 같은 감정 반응이랑요, 이제 피로함, 집중력 저하, 혼돈과 같은 인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우울 증상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에서 발생하고 이제 역학적 특성이 이제 밝혀지지 않은 감염병에 대한 공포에서 유발된다는 점에서 좀 우울증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 우울증이랑 비슷하군요. 근데 우울증은 진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럼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우분들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에 대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은 이제 정상적인데요. 이제 이 감정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죠.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 이제 계속 지속돼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이제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좀 그런 불안함이랑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이제 만드는 데서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건데요. 이제 타인과의 대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한 가지가 이제 술이랑 카페인의 도움을 받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순간적인 해소와 쾌락에는 이제 의존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 순간에만 행복하고 또 나중에 가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기 자신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태도 그런 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일들이 닥쳐도 조금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우울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상태, 이제 상실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상실된 일상에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관찰하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속의 뜰을 잘 가꾸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다독하고 잘 웃으면서 긍정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한테 확신을 주는 사람만큼 또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마음의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에 모든 학우분들이 일상에서 좀 작지만 그리고 소소하지만 좀 확실한 그런 행복한 일들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맞다. 언제 한번 저도 학생상담센터에서 제 마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미루고 이렇게 받아야지 하다가 계속 미뤄왔는데 혹시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으려면은 어떻게 이렇게 절차를 걸쳐야 할까요? 이제 우선은 신청하는 게 먼저예요. 이제 신청은 향림통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 이거 좀 힘들다 하면 저희 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이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비밀 보장 다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 비밀 보장돼요? 이거 다른데 안 세워 나가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기나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니면 모두 비밀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작은 고민, 큰 고민 있으신 학우분들이 다 상담센터 쉽게 조금 더 편안하게 찾아오셔서 상담받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우분들에게 전하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친구들이 뭐 고민이라고 하면 정말 특별하고 엄청 중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 상담센터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했던 것들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상담센터에 와서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구들이 어려워하지만 이제 이 문턱을 넘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네, 조금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학우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안녕.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한 번쯤은 들어본 익숙한 말이죠. 요즘 교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조금의 노력만 있다면 아름다운 교정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우리 학교를 만들어가요. 속보입니다. 속보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도로 생태계에 이단화가 등장해 운전자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지나가려는 차 앞에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멀뚱멀뚱 운전자를 쳐다보는 흡사 고라니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발견 즉시 인근의 경찰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며 현재를 성실하게 보내자.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태평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말이에요. 누군간 또 너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바닷물에 둥둥 떠있는 해파리 같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죠. 좀 떠있으면 어떤가요? 우린 저 수평선 너머에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헤엄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둥둥 떠다니며 수평선 너머를 상상하는 삶이 더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죠.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 하나 없어 마냥 막막하고 걱정되고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고야 마는 그 마음 너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든든하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누군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사실만으로도 안심되고 위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서로의 거리를 늘리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 무드 인디고에선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자아의 지속적 존재감에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아가 존재할지라도 우린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선한 공기를 내가 원하는 순간에 맡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원하는 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나를 제약한다고 느꼈던 순간이 얼마나 자유로운 순간이었는지 결정과 판단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지속적으로 존재해준 우리 모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천대학교 방송국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